정리를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팁을 7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즐겁고 선생님도 즐거운 정리 시간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요.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리하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정리를 안 해서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3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것, 아이들이 즐겁게 정리를 잘하는 방법, 정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우리 교실이 아이들 연령별 발달에 맞게 유아들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색깔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어떤 교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정리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음악 정리 신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리를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7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역시 칭찬하기. 정리하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피아노를 치고만 계시면 아이들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우니까 음악 신호라든지 아니면 악기 신호 이런 다른 신호로 정리 시간을 하시고요. 정리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하는 거죠. 놀이 평가 시간이라든지 칭찬 보드, 칭찬판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정리를 잘한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또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정리 담당 구역을 정하시는 건데 이거는 조금 큰 연령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구장은 누구의 담당자, 그래서 담당자 이름이나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를 해주시고 그 영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작은 교구들을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특히나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담당자를 정해서 체크하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팁으로는요, 그 사진을 이용하셔서 정리 잘 되어 있는 모습과 또 어떤 날에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두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된 사진을 교구장에 붙여 놓으시고 그대로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정리 잘 안 된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번째로 게임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쪽 영역은 누구누구누구, 저쪽 영역은 누구누구누구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이 막 정리를 깨끗이 하셔서 선생님이 스코어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반 어린이들 중에 그 심판관이 있어서 심사평과 함께 왜 정리를 잘했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 방법으로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요. 그 쿠키 몬스타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호주에서 일하기 때문에 러비쉬 몬스타라고 이야기해요. 호주에서는 휴지나 쓰레기를 러비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러비쉬 몬스타 쓰레기통을 하나 정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해요. 그 다음 팁도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20을 센다던가 아니면 10을 세요. 10이나 20을 센 후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카페트에 앉아서 아니면 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가리고 10을 셀 동안 우리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을 다 세고 선생님 눈을 뜬다 해서 떴을 때 영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그 감탄의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정리가 안 된 곳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해서 그리고 이제 감탄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그 교사의 리액션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리액션을 많이 써요. 진짜 막 깜짝 놀라서 막 기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이 막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애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에어키스를 보내는 거죠. 해가지고 애들이 잡을 수 있도록, 자 선생님이 에어키스를 보낼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이 점프해서 그 키스를 캐치한다던가, 아니면 애들이 보낸 키스를 점프해서 캐치한다던가, 아니면 작게 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의 이렇게 재미난 리액션을 하면 아이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조금 정리할 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때 써요. 이야기 극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또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교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황을 설정했어요. 이제 우리 교실은 요정의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숲에 사는 요정이고, 제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사는 요정과 또 숲에 살고 있는 뭐 몬스터라던가 아니면 숲에 살고 있는 뭐 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인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이제 이야기는 이 숲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요정이 힘이 세지고, 이 숲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이 러비쉬 몬스터예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러비쉬 몬스터를 하거든요. 이제 러비쉬 몬스터가 힘이 점점 세지고, 이 러비쉬 몬스터는 휴지도 좋아하고 냄새도 좋아하고 그 어지러진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숲의 나라로 놀러를 갈 거예요. 그러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초록색 반 친구들은 뭐 요정이 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저희 반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페어리를 엄청 좋아하고요. 남자아이들은 그 엘프,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그 엘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똑같이 요정으로 변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교실이 정리가 덜 돼 있고 더러운 상태에서 정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약한 요정이죠. 요정이 약한 모습으로 슬픈 표정으로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모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슬퍼. 얘들아 뭐 우리 숲을 봐봐. 러비쉬 몬스터가 이렇게 더럽게 해서 내가 점점 아프려고 그래.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규칙이 있어요. 지금 러비쉬 몬스터가 저쪽 구석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뛴다던가 하면 저 몬스터가 깨어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로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더 보기란에 이야기 스토리를 짜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반에 맞게 여러분들 아이들이 흥미에 맞는 그런 이야기로 각색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정리하는 게임이나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 애들이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정리를 안 하게 되고 그게 습관으로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성 정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의 정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거지 저희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나 뭔가 해서 얻는, 그러니까 뭔가를 줘서 보상이 생겨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보상이 없으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리하는 게 당연한 게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교사와의 그 상호작용, 교사의 태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관성 있게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셔야 되죠. 뭐 바쁜 날이라고 좀 정리를 안 하고 안 바쁜 날이라고 정리를 하고 또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이 정리 안 한 것을 그냥 그래 오늘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넘어가고 또 기분이 안 들고 피곤한 날에는 막 화를 내고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리는 항상 해야 되는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놀이 시간에 놀이가 너무 확장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어질러져서 치우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를 잘하는 애들은 늘 항상 정리를 잘해요. 정리를 안 하는 애들은 늘 항상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정리하자 그렇게 하면 정리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그 시간을 놀면서 지나고 정리하는 애들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정리 안 하는 친구들이 득을 보고 정리하는 친구들도 이제 정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그거를 보셨다가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반 분위기를 형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안 했다고 막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리를 안 하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정리를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리를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정리 좀 하자 그러면 정리를 끝까지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조차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도 정리를 안 하는 애가 있고 고집을 부리면서 저기 막 구석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하기 싫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누구누구가 지금은 정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따가 누구누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이건 놔두자 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뭐 고집 부리고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지만 상황을 보셨다가 딱 그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정리하고 뭐 맛있는 간식 먹을까? 누구누구야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빨리 정리하고 우리 바깥에 놀러 나갈까?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쯤 아이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셔서 기분 좋게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도 내가 사용한 물건은 꼭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 친구도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